오늘도 계속 AD 컨버터에 대해서 할 거고, 우리가 AD 컨버터 여기를 쭉 끝나고 나서 AD 컨버터까지만 하고 나서 내가 종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장, 18장도 아마 AD 컨버터가 될 텐데, 기억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Integrating Successive Approximation, 그러니까 SIR, 사르 구조를 갖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레지스터 스트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레지스터 스트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각 탭에서 전압을 끌어가지고 이것이 8분의 1이냐, 뭐 8분의 2냐, 8분의 4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달았냐, 뭐 3 to 8 디코더를 달았냐, 아니면 스위치를 갖다가 시리얼로 이렇게 해서 B3, 여기는 B2, 이쪽에 또 스위치 달고 이쪽에 B1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달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레지스터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또 우리가 AD 컨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뭐 16, 8, 4,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캐패시터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이쪽에다가 어떻게 트랜스퍼링을 해주느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AD 컨버전을 했었죠. 맞죠?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동작한다. 근데 레지스터 숫자도 많고 면적도 많이 차지한다. 이거는 또 스피드가 되게 느릴 거다. 왜냐하면 차지시키고 디스차지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압이라고 하는 놈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전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속도가 정당히 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precisely controllable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장단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지 않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요건 그럼 그때 쓰고 요건 나중에 또 합쳐서 같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쓰자. 하이브리드라고 쓰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비트 같은 경우인데 처음에 이쪽 거는 틀림없이 동작을 한다. 모노토니컬리 개런티.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 있는 전압보다 작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캐패시터로 하게 되면 그런 오동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리는 중간에 그 볼테이지를 체킹하러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런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SB 쪽에서는 이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precisely 컨트롤 해야 되고 LSB 쪽으로 가게 되면 조그만 양의 전압의 차이도 우리가 감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캐패시터로 컨트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세 빛은 이걸로 나눠주고 이걸로 해주고 나머지 LSB 쪽은 캐패시터로 이렇게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AD 컨버전의 구조도 꽤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내가 그랬잖아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은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 정답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럼 옛날 기술하고 현재 기술하고 두 개를 합치면 되지 않냐.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이 사람도 좋은 아이디어, 이 사람도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 두 아이디어 합쳐보자. 그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 밤에 우리 박승백 조교가 부랴부랴 그려낸 거예요. 이런 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는 거는 항상 한 비트씩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거 없이 어떤 기준의 값보다 크냐? 그러면 거기에서 2분의 Vref만큼 끄고 빼고 2배만큼 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비교를 하고 또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비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냈잖아요. 맞죠? AD 컨버전을 할 때. 맞아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럴 때 500원보다 큽니까? 커. 그럼 1. 그럼 750원보다 큽니까? 커. 그럼 그 두 번째 비트 1.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 길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2비트씩 계산하자. 2비트씩 쭉쭉 나오게 되면 4비트면 4번의 클락이 필요할 건데 2비트씩 만들어내면 2번 하면 두 클락만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지. 하드웨어는 상관없이 스피드만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4분의 VLF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게 되고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비트가 1인가 0인가를 계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4분의 VLF보다 크냐? 아니다.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또 작다 그러면 이건 위에 있는 B1, B2 MSB가 00이다. 요 사이에 있으면 0이 1일 거다. 요 사이에 있으면 10일 거다 하는 것을 한 비트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비트씩 계산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만큼의 하드웨어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놈은 반도체 기술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많이 끼워 넣는다는 것은 별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물론 한계가 있지. 이만큼의 하드웨어를 집어넣으면서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참을만 하다. 이렇게까지 돼서 이렇게 2비트씩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입력값이 그러니까 VRF가 있고 마이너스 VRF가 있어. 여기에 입력값이 들어왔어. 첫 번째 4분의 1보다 크냐?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계산해서 0보다 크냐?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VRF보다 크냐? 아니다. VRF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VRF보다 크냐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01.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하고 네 번째 비트를 또 계산하는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4분의 1,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비트에 대해서 4분의 1보다 크냐, 0보다 크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냐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01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01이라고 하는 값이 4개의 클락이 아니라 2개의 클락에만 필요로 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장점이 뭐겠어요? 빠르죠? 네, 빠릅니다. 2배 빠릅니다. 대신 하드웨어가 2배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는 내가 무엇에다 중심을 두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우리 처음에 요거 하나만 갖고 했잖아요. 요거 하나만 갖고. 그래서 계속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해서 몇 비트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골라가지고 2비트씩 나오게 했다 그러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이디어 계속 더 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3비트씩 할래? 할래? 이거 할래?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선 내 질문서부터 지금 대답을 해.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왜 대답을 못해? 한 사람이 이렇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연봉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팍 올랐어. 그때 그 옆에 있는 놈이 배가 아파가지고 신한 그럼 이렇게 해서 2비트씩 해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 네 알고리즘 넌 하나만 갖고 알고리즘 짰지만 나는 네 알고리즘을 2개를 써가지고 2비트씩 냈다. 그래갖고 연봉이 2억으로 그놈은 연봉이 5천에서 1억 5천으로 팍 올랐어. 그럼 옆에 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3비트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5천만 원 갖고선 배부르게 그냥 편하게 살랜다. 이럴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응? 한계가 있을 것 같죠? 그럼 2비트를 했던 사람은 그 한계를 모르고 2비트를 했을까? 그러니까 3비트씩 한다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기 전에 겁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지금 다른 거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럼 나는 한 3비트를 한꺼번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해 보는 거지. 안 되면 말고.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똑바로 쓰고 있는 거냐? 점점 줄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째? 무슨 뜻이죠? 어? 듣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Better late than never.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보다는 한 번쯤 늦게라도 해보는 게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내가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1비트 하고 하다 2비트 하고 했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 3비트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버릇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와요. 술도 먹어본 놈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머리 좋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이 쭉 요약되어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3개 만든 놈도 있었고 4개를 가지고 패러렐로 한 놈도 있어서 그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분들은 아이디어를 내긴 냈는데 여러 가지 약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fade out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언제쯤 돼서 한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2비트씩 하지 말고 4비트씩 하는 거 그때 아이디어 쓰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다른 기술 쪽으로 가기는 같지만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대한 걸 공부할 때 저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걸 한 번쯤 시도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다 계속 넣기만 하면 계속 넣어주기만 기다려요. 새로운 거를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2비트씩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꽤 좋은 아이디어로, 꽤 좋은 상품으로, 특허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 아까 뭐였어요? 저게 왜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기 비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이따 내가 그 얘기 할 건데 군대 갔다 왔어? 네. 여기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4명씩 한꺼번에 쫙
뛰는 시합을 하는 거야. 어? 여기 한 사람을 이리로 와. 이 사람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그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제자리 뛰기 맞아. 제자리 뛰기를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다음 사람 또 와.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제자리 뛰기 하고 있어. 이 사람 와. 이 사람 와. 시작하고 뛰는 거야. 그럼 이놈은 여기서 저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4클락 동안이나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뛰었어. 그죠? 다음에 또 여기서 한 놈이 이리로 와. 이놈은 어떻게? 계속 제자리 뛰기 하는 거야. 4클락 지날 때까지 이놈은 계속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야. 다음 와. 그지? 그 다음에 쫙 뛰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사단장은 아이 자식들 좀 빨리빨리 좀 오지 이놈 새끼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하고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그러면 머리를 써야지. 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시리얼로 가는 거 늦어서 안 되겠다. 다른 알고리즘 좀 골라봐. 그러면 두 번째 놈이 야 여기서 한 명씩 이리로 보내지 말고 2명씩 보내. 둘 해서 오면 아까보다 빨라졌지? 빨라졌죠? 맞아? 근데 그게 총 내가 단위 시간당 가는 사람 수로 보면 빨라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와갖고 요 두 사람 제자리 뛰게 하지. 해야 안 해. 이놈은 3클락이나 제자리 뛰기를 했다고. 요 두 놈은 한 클락만 제자리 뛰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뛰는 거야.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 4명 한꺼번에 오라고 그래. 그럼 제자리 뛰기 할 거 없어. 오면 바로 출발이야. 그럼 사단장이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무조건 여기서 클락만 맞춰주면 바짝바짝 뛰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저기 제일 윗줄에 yes no 할 때는 그 시간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딱 2배가 아니고 여기에서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 짝짝짝짝 가면 계속 클락이 필요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2클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갔다가 한 번에 쭉 2클락이 오니까 이렇게 가는 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은 필요로 하죠. 그 시간만큼은 오차가 난다고 그럴까? 그만큼, 그러니까 딱 2배가 아니고 1점 몇 배만큼 빠른 거지. 그거를 또 없애려고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렇게 뛰어. 2놈씩 오라 그러는, 야, 한 명씩만 계속 오라 그러는 것보다 2사람씩 와서 뛰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웬만큼 머리 나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을 갖다가 이렇게 2개를 패러럴로 해서 2비트씩 보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지. 어려운 거 같지?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군대식으로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가리키면 금방 된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가 빨라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그게 빨라지는구나. 그 대신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시간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질문이고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을 또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따 내가 그림으로 그건 보여줄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학기 말이 되니까 이게 막 이것까지도 말을 안 듣네, 이거. 누수 현상이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AD 컨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믹 컨버터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비트수를 계산해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0보다 크냐? 그래서 그 입력이 크다 그러면 약간의 계산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비트를 계산을 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
다음에 비트를 해갖고 또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비트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들어온 입력의 2분의 VRF만큼 빼고 2배를 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떤 기준 전압을 빼고 그 차이를 2배를 하고 빼고 2배를 하고 빼고 2배를 해서 계속 비트 수를 만들어내는 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비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입력이 이거라고 그래. 입력이 이거. 그럼 0보다 크냐? 0보다 크냐? 여기가 0이야? 0보다 크냐? yes.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VRF만큼의 아니 요만큼의 반. 그러니까 요 두 칸이 되죠. 두 칸을 여기서 빼고 그 오차를 다시 2배를 해.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게 되죠. 요 알고리즘을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알고리즘 싫으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새로 만들면 돼. 거예요. 근데 이건 예제가 좀 웃기게 돼갖고 이 옵셋 때문에 되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돼. 자,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이게 잘못 만들어서 그래.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건 오피앰프의 넌 아이디얼한 캐릭터리스틱을 전부 다 합해놓은 거를 그냥 한마디로 옵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옵셋 전압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 알고리즘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전압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2.54V가 나왔는데 여기 옵셋 전압이 생겨가지고 옵셋 30mV를 더해줘.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어. 여기에다가는 옵셋 전압을 이 옵셋 전압 때문에 여기 아까 값이 약간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아까 마이너스 0.08V였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아까 비트가 아까 0이었거든. 0011이었다고. 근데 이게 갑자기 0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대단히 큰 에러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00이 나온 거야. 아까는 어떻게 나왔어요? 0011 나왔었죠? 그래서 야 이거 큰 에러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되게 가깝게 원래 값이 되게 가깝게 돼버린 거죠. 아까 원래 입력값이 얼마였어요? 1.23. 왜 에러가 나왔는데 이게 1.25V로 딱 그냥 장님이 뭘 잡았는데 그냥 제대로 잡은 거야. 에러 때문에 되게 도움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게 별로 좋은 이그샘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에러를 일부러 이용하려고 그러면 옵셋 전압을 이용하려고 그러다 큰일 나잖아요. 이런 옵셋 전압 때문에 본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머릿속으로 이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하는 문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이걸 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그 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하드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건가, 두 가지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택할 건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어. 어떤 수식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것, 어떤 현상을 수식으로 만드는 것.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수식으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재밌을 것 같고 내 재능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자기 생각인데 뭐 어때? 몇 사람이나 돼? 한번 바짝 들어봐요. 셋, 넷, 다섯 명. 그러면 어떤 수식이든지 어떤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내가 하드웨어로 꾸미는 게 더 관심이 있든지 내가 그쪽에 더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쪽에 더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도 나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을까? 내 재능은 어느 쪽에 내 재능이 있을까? 숨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과목을 들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뭐냐면 볼테이지를 2배로 곱해주는 거를 합니다. 볼테이지를 2배로 한다 그래서 뭐 증폭도를 갖다가 2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값을 갖다가 2배로만 딱딱 해주면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차지시키고 덤프시키고 차지시키고 덤프시켜서 2번만 덤프하면 그 전압이 딱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그냥 다 스위치예요. 빨갛고 파란 건 다 스위치니까 여기서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지고 이것이 이렇게 닫혀지고 빨간 건 빨간 것대로 파란 건 파란 것대로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파란 거가 닫히면 이렇게 패스가 닫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캐패시터의 차지 이 전압에 의한 것이 이렇게 차지가 돼. 이쪽으로 차지가 되고 이쪽으로 차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꺼지고 이게 빨간 게 쫙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던 이 캐패시터에 있던 전압이 이쪽으로 덤프. 그 다음에 또 이걸 꺼지고 이렇게 하면 차지, 디스차지, 차지, 디스차지 해서 2번만 차지 시켰다가 디스차지를 시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 전압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증폭기 만들어서 어렵게 바이어스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2배로 올리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게 곱하기 2, 멀티플라이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파란 스위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스위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있던 전압이 V인인데 여기를 갖다 그라운드를 시키든지 그라운드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던 전압이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차지.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디스차지 여기를 또 다시 묶어서 그라운드를 시키면 여기 있던 차지가 이쪽으로 또 옮겨가게 돼요. 이런 식의 클라킹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두 번째 볼테이지 두 개를 곱해주는 요거를 구현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재미있어 한다 그러면 되게 엔지니어링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알고리즘ik 사이클릭 AD 컨버전에 대한 곱하기 2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책에는 안 나오는 그림인데 내 생각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박승백 조교한테 어저께 밤에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이클릭으로,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정말 저건 답답해서 못 보겠다, 내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한 놈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한 놈은 제일 늦게 온 놈은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오자마자 저기까지만 가면 조금 쉬겠지 했는데 오자마자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뛰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그 시그널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가 거기서 또 달리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앞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프로세스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쭉 읽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씩 불러내. 여기 와서 대기. 여기가 N개의 시그널로 하면 대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는 순간 다시
뛰어 하면 얘네들이 병렬로 쫙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좋은데 요놈 입장에서 보면 이놈은 여기 와서 그냥 계속 너는 한 게 뭐야? 그러면 저는 제자리 뛰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맞죠? 맞지? 다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똑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또 똑같이 생긴단 말이죠.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와. 그 여기 온 놈은 아까하고 똑같이 계속 제자리 걸음. 맞아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여기에서 와서 제자리 걸음 하잖아. 제자리 걸음 하잖아. 그 이쪽으로 올 때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계속 제자리 걸음 할 때 미리 이쪽으로 하나를 보내. 넌 저놈 하나 첫 번째 가서 제자리 뛰게 하고 두 번째 가. 세 번째 너는 세 번째로 가지 말고 첫 번째 놈 뒤에 가서 제자리 걸음 뛰어. 여기다 하나를 붙여줘. 세 번째 놈 갈 때는 여기서 가지? 그러면 하나, 둘, 세 명을 보내면서 너는 첫 번째 가서 여기 가서 제자리 걸음, 여기 가서 제자리 걸음, 여기 가서 제자리 걸음. 이렇게 해서 쭉 세워놓는 거야. 뛰지는 않더라도 계속 세워놔. 너는 내가 신호 주면 뛰어. 알았지? 신호 준다고 무조건 뛰지 말고 네 신호는 다음 신호니까 다음번에 뛰어라고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쭉 가고 나는 동안에 여기에는 몇 개가 붙겠어요. 여기에는 n-1개가 붙게 될 거고 여기는 n-2가 붙게 될 거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사람들이 꽉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이 오는 순간 뛰어 하면 앞줄만 딱 뛰는 거야. 앞줄만 쫙 뛰고 그 다음엔 다음 줄에 있는 사람들은 한 걸음 앞으로. 그러면 더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에 착착착착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놈만 오면 다시 달려 하면 두 번째가 뛰겠죠. 맞아요? 군대에서 조교 안 해봤어? 조교? 응? 그러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빠르겠지? 그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말을 어렵게 해서 파이프라인이지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이다 이거죠. 어?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본 그림일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한번 봐. 여기에 RGB야, 시그널이야. 이 RGB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R의 어떤 시그널, G의 어떤 시그널, B의 어떤 시그널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쫙 만들어서 저쪽에 있는 그림, 이쪽이 텔레비전 스크린이야. 이쪽이. 거기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쫙 보내서 이쪽 한 칸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야. 보내고. 그래서 이쪽에다 보내고, 이쪽에다 보내고. 시리얼로 다다닥 하고 하는 거예요. 다 딜레이가 있어. 한꺼번에 쫙 계산은 못 해. 응?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자자자자자작 하면서 가고. 첫 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하면 다다다닥 하고 여기서 레치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 첫 번째 줄이 이쪽으로 착 내려가면 요게 밑으로 착 내려와. 그리고 착착착착 내려가면서 한 개 화면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뭐가 재밌냐? 여기에서 RGB 시그널을 만드는 요 부분이 재밌냐? 요 부분을 어떻게 배열을 해야 빨리 저리로 전달되느냐 하는 그 계산을 해주는 게 재밌냐? 아니면 여기서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들을 갖고 그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들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텔레비전의 선명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그림자 안 생기고 잔상 안 생기고 하는 그런 게 더 재밌냐? 응? 여기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여긴 전부 다 신호등이거든. 신호들이 여기에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운동장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신호들을 어떻게 내가 신호를 줘야 그 사람들이 그 점들이 일률적으로 저 운동장에 가서 예쁘게 착 쓸 수 있는가 하는 신호등을 이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서 너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하는 걸 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재밌을 건가. 다 재밌을 것 같지. 응?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자자자 계산을 해서 이리로 착 하고 이렇게 레치. 그 다음 거 레치. 그 다음 거 레치.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시그널을 딱 주면 이쪽으로 촥 내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게 수천 개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 가서 기다리고 있지? 세 번째 가서 기다리고 있지? 자, 내려가야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재밌어? 여기가 제일 재밌어. 어? 어디가, 여러분들은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어디 가서 하고 싶어요?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거기에서 RGB 시그널을 끄집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RGB 시그널을 내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쪽 화면에다가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해야 여기에서 뭐 레지스터나 뭐 DAC나 이런 것들, 여기 버퍼 단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걸 조그맣게 만드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이 있으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요 까만 이 프레임이 이 부분들입니다. 다 이 부분. 우리는 이것만 보지만 이 옆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요 까만 요 테두리 안과 이 화면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노는 게 좋을까? 어느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재밌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졸업 거의 다 됐으니까. 이 그림 잘 만들었죠? 응?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만들겠어요?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가만있어 봐. 내가 지난번에 숙제 내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숙제 한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6명인가 7명 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 기다리고, 두 개 기다리고, 세 개 기다리고, 쫙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 기다리고, 보세요. 여기 와서, 여기 아까 똑같이, 여기 와서 기다리는 이 신호는 이거 오고 올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기다리는 동안에,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여기 뒤에 와서 기다릴 신호까지 같이 보내주면 신호가 굉장히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죠? 속도는 빨라지고 좋은데 그만큼 이쪽에서 신호를 받아둘 레치 회로라든지 이쪽에서 레지스터 회로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회로가 많이 필요로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는 여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웬만큼의 하드웨어는 써도 괜찮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그리면 첫 번째 빛 만들고 두 번째 빛 만들고 세 번째 빛 만들고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 때 옆에서 같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거 만들고 할 동안에 옆에서 같이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트를 나중에 한꺼번에 한 줄씩 쫙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왕창 많이 집어넣으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하드웨어만 손해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신호가 필요합니다. 너는 가, 너는 서 있고, 너는 서 있고, 너는 가. 그 다음에 너는 가고, 너는 서 있어. 계속 이 신호를 여기서 안에서 신호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클락킹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해요.
클라킹이. 그러니까 신호등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회로가 단순하지만 회로가 복잡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죠.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회로들이 보세요. 여기 보면 요 회로 안에 아까 멀티플라이어도 있었고 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회로가 있었잖아요. 컴퍼레이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쭉 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이 컨버터 회로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쭉 붙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